자, 이건 기온 가지고는 잘 안 보이니까 그래프가 작아서 그때 뭘 보면 되냐면 강수량 그래프를 보면 돼요. 볼게요. 자, A, C, B 중에 가장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는 곳이 어디예요? B잖아. 그래서 남아있는 그래프 중에 1월달과 12월달에 각 마크 그래프가 제일 높다. 그럼 걔가 B에 해당하는 지역이 되겠죠. 이해돼요? 얘는 다혈지니까. 그 다음 A하고 C하고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C는 가우지죠. 그리고 C는 하계 강수 수축률이 제일 높은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른 계절에 비해서 유난히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리고 그래서 삼각형 모양이 가장 뾰족한 게 바로 B 지역이에요. B가 C 지역이에요. 이해되죠? 그래서 A하고 C하고 비교할 때는 강수량을 보면 돼요. 더 뾰족한 쪽이 C고 좀 덜 뾰족한 곳이 A더라. 그렇게 구분하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1월달 평균율을 보고 위도를 알 수가 있고 강수량을 분석해보면 동쪽인지 서쪽인지 내림 지방인지 알 수 있더라.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리 좀 하세요.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이고, 10분밖에 안 남았네. 네. 정렬하러 떠들어.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가오 해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옥은 오늘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이번 시대까지 사람들이 어떻게 집을 짓고 살았을까? 전통 가옥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연히 이건 전통 가옥은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그 지역에서 나타나는 기후에 따라 달라져요. 기후 중에서도 특히 기온의 영향을 많이 받죠. 더운 지역과 추운 지역은 집 모양이 다르더라. 자, 그래서 이렇게 기후에 따라서 집 모양이 달라진다. 이걸 환경 결정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역 차이가 나더라. 환경 결정론이에요. 자, 상식이야. 여러분들 집을 짓는 재료에 따라서 집의 종류가 달라지죠. 자, 볏집으로 지붕을 얻는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초가집이라 부르고. 그 다음 기와가 아니라 기와를 부을 수 없는 곳에서 나무를 깎아가지고 지붕에 올리는 게 있어요. 그걸 너와집이라고 부르죠. 그렇게 각 지역에서 풍부한 재료를 이용해서 집을 짓는 것도 환경 결정론이 되겠죠. 자, 그다음 일반적인 특징인데 이런 가옥 구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온의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남쪽하고 북쪽하고 가옥 구조가 이렇더라.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징이 있어요. 뻔한 말들. 자, 북쪽에 있는 가옥은 개방적이 아니라 폐쇄적이죠. 꽉 막혀있더라. 추우니까. 그 다음 남쪽은 상대적으로 열려있더라. 개방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 다음 또 어떤 말을 쓰냐면 똑같이 방 4개짜리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북부지방은 집을 이렇게 지어요. 방을 이렇게. 그에 비해서 남쪽은 이런 식으로 방을 펼쳐서 지어요. 이렇게 나란하게.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방은 똑같죠. 그런데 외부랑 닿는 벽의 수가 달라져요. 자, 이쪽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벽이 8개죠. 근데 이쪽은 벽이 10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랑 더 열 교환이 많이 되겠죠. 그러니까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용어만 다른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북부지방 같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한자, 반전자를 닮아서 전자형 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얘는 일자형 집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자형 집이 되더라. 그 다음, 얘는 집이 한 겹, 두 겹, 여러 겹이라 그래서 방이 얘를 겹집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얘는 반대말 꽃집이라고 불러요. 꽃집.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말들이에요. 집을. 전자형 집. 반전자 모양이라고. 그 다음 얘는 일자형 집.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집에 있는 대표적인 이제 더위나 추위를 나기 위한 시설을 볼게요. 그래서 추위를 나기 위한 시설이 온돌인데, 온돌은 당연히 겨울에 추운 지역은 다 있겠죠. 제주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주도는 1월달 평균이 6도예요. 아침에 0도, 낮에 10도. 0도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꽤 춥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제주도라 하더라도 온돌이 있어요. 겨울에 추우니까. 오케이? 자, 그에 비해서 여러분들 더위를 나기 위한 대표적인 시설이 뭐야? 가옥에서, 집에서. 더위를 나기 위한 대표적인 시설. 대청마루. 그래서 마루 중에 대청마루는 성이 북부 지방에는 없어요. 여름이 비교적 서늘하니까. 대청마루는 중국 이남함에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세요. 자, 이거 설명할게요. 여러분, 마루가 뭔지는 아는데, 대청마루는 뭘 뜻하는 거냐면, 집이 이렇게 남부지방에 이렇게 있으면, 앞뒤로 뻥 뚫려 있는 마루가 있어요. 방이 아니라.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통할 수 있도록, 여름에 시원하도록, 이런 마루를, 이 부분을 대청마루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는 북부지방에는 없더라. 중부 이남함에 있더라. 그렇게 기억해서 해주세요. 자, 뻔한 말들이니까 좀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 18페이지에 이제 지도에서 가옥 구조가 나오는데, 그 가옥 구조 구별하는 방법 또는 특징적인 부분, 그것만 설명하고 수업 마칠게요. 자, 가옥 구조가 6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개는 그냥 지우셔도 돼요. 단서형, 그 다음 중부형, 남부형은 지워버려도 돼요. 안 봐도 돼. 별 특징이 없어서 시험 문제는 절대 안 나와요. 중요하지도 않고. 자, 중요한 건 제주형, 울릉도형, 반북형. 쉴 것도 할게요. 자, 가옥 중에 제일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울릉도에 있는 거죠. 자, 울릉도는 겨울철에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리니까 눈을 막기 위한 벽이 있거나 강설 벽이 있거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게 바로 우대기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그림에서 보면은 집 가장 바깥쪽에, 집이 아니라 벽이 아니라 가장 바깥쪽에 둘러싸고 있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우대기 표시예요. 근데 보통 기호라기보다는 우대기라는 글씨가 나오니까, 우대기가 나오면 무조건 울릉도 가는 거. 무조건 울릉도. 그 다음 가옥 구조 2번째 볼게요. 자, 제주도에 가면 독특한 가옥 구조가 있는데, 다른 지방과 달리 얘네들은 집 안에 복식 창고를 둔대요. 그래서 복식 창고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요. 복식 창고. 그다음 이런 복식 창고를 뭐라고 부르냐면 고팡이라고 불러요. 집 안에 있는 복식 창고. 그래서 제주도에 고팡 표시 두고 고팡이 나오면 무조건 제주도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는 자, 그 단면도를 보여주고 이런 가옥 구조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을 하면서 난데림이 잘한다, 해풍과 장마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런 것들 맞는 말이잖아. 근데 뭐 연료차가 크다, 그런 식의 틀린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구분하는 문제가 나오니까 고팡, 제주도 기억해둘 것.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관북지방 한번 볼게요. 관북. 자, 관북지방은 설명해줬었죠. 북한의 서쪽 동쪽 부분을 관북지방이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굉장히 겨울이 춥고 길기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한 시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정주간이에요. 정주간. 자, 얘는 간단히 좀 설명할게요. 자, 겨울에 그 추위를 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열이죠. 자, 집안에서 제일 따뜻한 곳 어디야? 부엌이 제일 따뜻해요. 거기에서 불을 떼는 거니까. 자, 그래서 남부지방 같으면은 이렇게 불뚜막이 있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솥단지가 있고, 곧바로 이렇게 벽을 만져서 그 다음 곧바로 닭이란 말이에요. 남쪽 지방은. 근데 북쪽 지방은 이 열이 가장 따뜻한 공간을 어떻게 낭비하기 싫으니까 여기에다가 뭘 만드냐면 이렇게 온도를 길게 만들고 이제 벽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가장 따뜻한 공간이 이렇게 확보가 되죠. 그럼 마치 거실처럼 가족들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겨울에 추우니까. 자, 그래서 이 공간을 정주간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광북지방에만 있는 독특한 시설. 그래서 정주간이라는 뜻이 나온다. 무조건 광북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마학원 일대 광북형. 그림은 대충 알겠죠? 자, 여기까지 질문. 질문은 없고.